자, 이번 강의는요, 파워 프롬프트라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특별히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그젬플들을 쭉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 이거는 유용해서 다음번에 꼭 다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노트처럼 모아놓은 거라서 특별하게 뭐 아카데믹한 그런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프랙티컬합니다. 왜냐면 성공했고, 유용했고, 그것을 더 해야 되겠다고 기록해 놓은 노트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느 분이 지금 하울링이 들리는데 이분 끌게요. 해나김 이분. 자, analytics on AI 뭐 예를 들어서 뭐 academic research on AI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것을 제가 그랬죠. 지식공학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훨씬 더 쉽다고. 그래서 지식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잘 아는 쪽으로 좋아하는 표현이라든가 단어나 그것을 찾아서 줄 때 에러가 줍니다. 명징하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뭐 다 해보면 이 친구 왜 이렇게 프롬플릿을 강조했냐면 영어잖아요. 이 친구는 made in USA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먹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한국말로 하면 번역을 100% 완벽하게 해도요, 오류가 7%에서 15%가 더 납니다. 똑같은 일을. 여러분이 날 때도 있고 뭐 그래도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커머셜용으로 쓰거나 인더스트리에 쓰려면 오류 1%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그죠?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프롬플릿이라고 했는데 문법처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동으로 얘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거예요. 일을 잘하는 프롬프트의 예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잘 될 때마다 어떤 걸 시켜보고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할 때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좋으면 적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실 거고 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왼쪽에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롬프트를 적어 놓은 다음에 논문이나 테크니컬 라이팅 할 때, 인트로덕션 할 때 많이 쓸까, 리터처 리뷰 할 때 많이 쓸까, 메소드 할 때 쓸까, 리절트 할 때 쓸까 대충 해 놨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뭐 다 쓰는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 예를 들어서 리스트만 쭉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핑을 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한 두 바닥 정도 되거든요. 두 바닥 정도 되는데 오른쪽에다가 해서 그럼 이제는 이제 논문에 조금 가깝죠. 왜냐면 이런 용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파워풀하고 GPT가 학습이 잘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들이 논문 내가 쓸 때는 언제쯤 쓸 수 있을까라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한 50개인가 뭐 정리를 해놨고 여기서 어디서 잘 쓰는지 맵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인트로덕션에서 잘 쓰네. 이게 뭐 일을 잘한다네. 이유가 있겠지. 왜 일을 잘하는지. 근데 논문에서도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익숙해져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학교 2학년 영어도 안 됩니다. 영어 자체로는. 근데 힘이 굉장히 좋아요. 기계가 잘 알아먹는 따박이 영어인 거예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뭐 관용구 같은 거 많이 외우잖아요. 속담 같은 거 많이 외우고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가 일을 잘하는 걸 좀 외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머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서울대식이나 다니시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한 며칠만 하루에 한 5분씩 투자해가지고 한 4, 5일만 반복하면 다 외우실 거야 아마. 아시겠어요?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익숙해지시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져야지 여러분이 프롬프팅을 할 때 나와요. 멍멍하지 않고.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고 하나씩 봅시다. Think step by step은요. 딱 그 주제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 생각 좀 해봐라고 하는 거 있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치명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기계에게 procedural knowledge 있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묻지 않고 이것을 어떤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 procedural knowledge, 절차적인 지식 있죠. 절차적인 지식의 형태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간단해 보이시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진짜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요. list of step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procedural knowledge 쓸 때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그것이 procedure한 거면 처음에 이거하고 두 번째 이거하고 세 번째 이거하고 하면 요 두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개 영어가 뭐 너무 무시하시지 마시고 이 친구가 일을 할 때 파워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5 years old로 설명해 달라면 이건 뭐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건데 너무 어려워서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논문의 어떤 내용이 어떤 주제가.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저한테 도움 되는 것 같아서 어쩌다가 씁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영어만 아는 애한테 한번 설명해봐. 지식이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5 years old면 어떻게 calibration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말귀만 조금 알아듣는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 용어를 하나도 못 쓰죠. 전문 용어를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전문 용어 없이 어떻게 그런 뭐 퀀텀 피직스를 설명을 해. 예를 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최대한 해서 우리의 이해를 증강시킬 때 탐색할 때 쓰시면 됩니다. 디테일드 어나리시스는 마찬가지죠. 어나리시스 해달라 그러면 달라요. 그냥 설명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분석적으로 해서 줘서 테크니컬한 걸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pros and cons 비교해달라 그러면 잘 해주는데 나중에 그 분석 테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analytical table maker라는 강의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 친구가 비교를 할 때 피어처를 너무 잘 잡아요. 자 보세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해달라 그랬는데 뭘 가지고 비교를 할 건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비교를 할 건가를. 아시겠어요? 그 측면을 그 피어처를 굉장히 잘 잡아요. 비교를 하기 위한.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로 만들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비교를 정말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비교하는 요소를 잘 잡는 거예요. 요소를 잘 잡아야지 비교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파워를 느끼게 될 겁니다. 서머리 정말 잘합니다. 서머리는 이 친구가 파인 트레이닝을 따로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서머리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서머리를 하려면 어때요? 중요한 걸 뽑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줄여주는 겁니다. 함축시켜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사람한테 이 서머리 이렇게 시키면요.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잘합니다. 트레이닝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서머리는. 그 다음에 I am an expert인 것처럼 설명해 달라면 이제 최상위 단계로 어렵게 해줘요. 논문 쓸 땐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진짜 극으로 어렵게 설명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나한테 설명하는데 최고로 어렵게 해줘. 그러면 전문 용어 다 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로 어렵게 설명해요. 아까 5 years old라는 데 대척점에 있죠. 그 다음에 example 잘 줍니다. 저는 브레인스토밍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친구한테 야 example 좀 줘봐. 통계도 저 티칭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educational counseling의 example 줘봐. 통계 모형 주고. educational policy example 줘봐. 너무너무 잘 만들어냅니다. 그 example 만들어내는 그 글값이 얼마인데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쪽 창작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example이 창작이잖아요, 사실. 그 컨텍스트에 맞게. 그죠? 잘하니까 여러분들 for example 이러고 영어가 나오면 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많이 하게 하고 여러분은 고르시면 돼요. 많이 하게 하고 체리 피킹 잊으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건 버리고 좋은 거는 취사 선택해서 내가 쓰시면 돼요. 뭐 하나 썼는데 얘가 오류가 났어요. 막 그렇게 벌벌 떠시지 말고 오류 나는 게 이 친구의 일이라니까.
확률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확률적으로 오류는 무조건 납니다. 줄이는 게 이슈지.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주는 것도 좋죠. 다양한 퍼스펙티브 하게 되면 한쪽 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니까 논문 쓸 때는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다양하게 보는 것도 일을 정말로 잘합니다. 상상도 못해.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 주제를, 이 토픽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네. 나는 생각도 못했던 거를 인스파이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써보시고 implication도 맞아. implication definition이 뭔가요? 숨겨져 있는 거죠. implication은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함축돼서 어떤 implication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세 개로 나눠요. implication to theoretical research, implication to practice, implication to policy. 그러니까 policy에 어떤 implication이 있을 수 있을까? 정책으로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현장에는 어떤 implication이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research에는 어떤 implication이 있을까? 그래서 나눠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implication 잘 적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연히 뭐 브레인스톰 잘하죠. 브레인스톰 이거는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스핀오프 시켜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시키는 것만 따로 구조적으로 뽑았어요. 회사에서는 이거를 정확한 통계 근처지만 한 25%인가를 GPT를 쓰는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밍용으로 씁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용으로 쓰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해도 깊게 들어가면 하루 종일 해도 될 만큼 많은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컴패리즌에 이건 아까 프로즈 앤 컨즈인데 이제 비교를 해달라 그러면 프로즈 앤 컨즈랑 다 합쳐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잘합니다. 그 저는 이제 프로즈 앤 컨즈 컴패리즌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훨씬 제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단순히 비교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프로즈 앤 컨즈로 컴패리즌 해주는 걸 이제 섞어서 쓰죠. 여기 하이파서시스 잘해줍니다. 내가 논문 지도를 20년간 했는데 학생들이 하이파서시스 논문 쓸 때만 해보지 언제 해봅니까? 하이파서시스 쓰라 그러면 리서치 퀘션까지는 어느 정도 써요. 왜냐면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이게 뭘까요? 물어보는 건데 아니 하이파서시스 써오라고. 근데 써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것을 애카데믹하게. 대부분 학생들 그렇죠. 언제 써봐요? 논문할 때 한 번 쓰고 안 쓰잖아요. 하이파서시스 스테이트먼트. 그죠? 그래서 하이파서시스 스테이트먼트 정말 잘 적습니다. 내가 논문 쓸 건데 배경을 주고 하이파서시스 스테이트먼트 좀 적어달라 그러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잘 적어요. 제가 봤던 어떤 학생보다 잘 적는 것 같아요. 처음 가져온 학생들. 학생들이 하이파서시스를 적을 줄 모른다니까. 자기 문에 그냥 백그라운드 리서치 해놓고. 하이파서시스는 그래서 네가 믿는 게 뭐야? 뭐라고 하이파서사이징 하냐? 대부분 그래요. 뭐 없어요, 교수님. 저는 그냥 질문만 있는데요. 리서치 퀘션으로는 안 된다니까, 어떤 논문은. 커뮤니티 멤버가 하이파서시스 가져오라 그래요. 너의 빌리프가 뭔지를 정리해서 하이파서시스로 달라 그래. 그건 질문하지 말고. 어떤 교수님들은 에이, 리서치 퀘션 있으면 넘어가자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뭐예요? 하이파서시스 만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배경하고 뭐예요? 리서치 퀘션하고 problem statement 주면서 아이디어 주면서 하이파서시스 형태로 좀 바꿔줘 하면 잘 바꿔줍니다. 이게 하이파서시스 있어야지 statistical hypothesis랑 매핑을 시킬 거 아니에요. reject null인지 retain null인지. 무조건 리서치 퀘션만 가져오면 그래서 무슨 하이파서시스를 리젝 해야 되는지 retain 해야지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요. 통계를 돌렸는데 그래서 내가 p-value가 0.5입니다. 그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p-value가 less than 0.5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이파서시스가 없거든. 그게 무슨 논문이에요. p-value 0.5는 뭐 R이 계산해 준 거잖아. 그렇죠? 학위 받으려면 하이파서시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포뮬레이팅을 잘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critically evaluate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뭘 하든지 이걸 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주장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프롬플릿을 만들었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다 맞는 게 어디 있어. 부족한 게 있지. 그것을 논문에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limitation이 됐든 뭐 어떻게 delimitation이 됐든 적을 줄 알아서 해놔야지 리뷰한테 딴지를 이미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 약점은 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어떤 식으로 퓨처 워크에 돼야 되는 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퓨처 워크 할래. 나 지금 할 수가 없다. 졸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약점인지 뭐가 리미테이션인지.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주고요.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고 나서 내 주장과 근거에도 완벽하지 않으니 크리티컬하게 이밸류에이트 좀 해 달라 그러면 리미테이션을 잘 잡아 줘요. possible한 리미테이션을 굉장히 잘 잡아 줍니다. 그 전부 다 한 땀 한 땀 논문 쓸 때 필요한 거예요. 쓰면 좋아한다니까. 아니 왜 내 약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논문은 교수님들이 알고 계세요. 완벽한 게 어딨어. 부족한 게 있지. 숨기지 말고 articulating 잘하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야. 이건 뭐 마케팅 다큐멘트가 아니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critically evaluate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남의 거 말고 내 거라도. 내가 주장하는 거라도 critically evaluate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synthesizing 잘합니다. 이게 어디서 대박이냐면요. 이 데이터, 저 데이터 굉장히 이질적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qualitative analysis 결과하고 quantitative analysis 결과하고 합쳐가지고 mixed method 좀 쓰라 그러면 소설 나옵니다. 진짜 몸에 살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합치라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 0.5 곱하기 0.5는 0.25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개를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완벽해. 근데 기계는요. 밸런스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이질적인 퀄리테이티브 어나리시스 결과 주고 최선을 다하시고 퀀티테이티브도 주고 해서 신서사이즈 해주는 아이디어 좀 줘봐. 두 개를 융합시켜서 글 쓰는 걸 해줘. 너무너무 잘해요. 밸런스를 잘 잡아요. 둘 다 이야기하면서도 보완하듯이 글을 쓰는데 아니 그 글쓰기를 어디서 배워요 학생이. 못 배우죠. 그거는 수십 년간 논문을 쓴 사람만 그런 내공이 나와요. 그런 라이팅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쓰는 글 있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쓰는 걸 있죠. 일단 저는 감동입니다. 감동의 물결이 밀려듭니다. 근데 일단 하나하나는 내가 잘 해야 돼요. 그걸 종합할 때 기계가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종합하는 아이디어를 좋아서 synthesizing 잘 쓰시고요. possible solution도 많이 써요. 내가 언제 쓰냐면요. possible solution은 limitation 할 때 써요. 우리가 아까 했죠. critically evaluate 해달라면 뭐가 나와요? limitation이 나오죠. 그죠? 내가 혹시 부족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면 또 리뷰어들이 뭐라고 한 소리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 가줄 때 입이 딱 막혀져.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커미티 멤버가 포킹할 때 숨기거나 약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때도 포킹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럴 수도 있는데 너 왜 그거 멘션 안 했어? 근데 멘션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약점은 맞는데 나는 이번에 졸업은 해야 되니 여기서 멈추겠지만 미래에는 내가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퓨처 워크를 매핑을 잘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이걸 했는데 포텐셜하게 리미테이션이 이게 있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까지 컨적처가 맞춰줘야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빌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장난인 것 같지만 논문은 그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미티 멤버가. 거기까지 해주는 거. 그래야지 퓨처 워크랑 리미테이션이랑 나의 결론이 코히어런트하죠. 연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결론 따로 리미테이션 따로 퓨처 워크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려면 possible한 솔루션과 critical evaluation을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real world 시나리오는 practical하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 시나리오를 바꾸시는 겁니다. 시나리오 베이스드 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요. 내가 어떤 컨텍 아까 얘기했죠. 내가 통계를 가르치는데 에듀케이셔널 카운슬링에서 쓰는 이그젬플로 해서 설명을 해줘. 에듀케이셔널 팔러시에서 쓰는 걸로 설명을 해줘. 아니 메서드를 가르치는데 프로그램이 20개가 넘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 맞춰주나? 한두 개 해주는 거지. 그럼 학생들 이밸류에이션 뭐가 나옵니까? 뭐 나의 상황에 안 맞아서 이해를 못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GPT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네 상황에 맞춰서 네가 한번 실행해서 네가 해봐라. 그러면 되잖아.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상황 넣으면 거기 이그젬플 나오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주면 되지. 그렇게 해결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상황에 맞추는 능력이. 그 다음에 both side issue는 마찬가지고 pros and cons랑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storical context 잘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historical한 background,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됐고 여러분 안 물어봐서 그래요. 이거 어디서 나왔니? 그러면 처음에 누가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줄 때가 있어요. 뭐 줄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지만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의 literature review나 뭡니까? introduction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냥 보세요. 그냥 논문 몇 개 적어가지고 reference 달지 말고 논문 사이테이션도 중요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박사 논문 쓰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거 찾으려면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처음에 그거 어떻게 찾아? 논문에도 잘 안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가 350만 권의 책 거의 뭐 그건 토큰 사이즈로 이야기하니까 읽었다 그랬잖아요. 찾아서 주면 거기서 키워드 뽑아서 논문 설치해서 실제로 그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되고 얘 소설 쓰니까. 근데 아이디어는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 좀 시작됐나? 다시 찾으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주는 거. potential impact. 아까 implication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potential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명징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 하시면 되고 proposed solution도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그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솔루션이 있어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주장이든지 limitation이 있어요. 무슨 주장, 그 limitation도 솔루션은 있어요. 그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쵸? 근데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장을 했는데 야 혹시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없냐 여기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격, 창과 방패를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이 친구한테 조금 얻어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타임라인 잘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어떻게 주시면 나 데드라인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각 요소마다 뭐가 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표로 짜줘. 테이블로 만들어줘.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귀찮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며칠 걸리면 뭐 해야 되고 귀찮은데 그 귀찮음을 해결하는 드래프트는 잘 만들어줍니다. potential risk 잘 보고 아까 했던 그 critical evaluation이랑 같고요. 다이어그램 잘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린 거 봤죠? path analysis 그리고 that 그리고 뭐 multiple component, multiple consequence 그려가지고 visual representation은 사람은 굉장히 어필링해요. 여러분이 논문에 글만 많이 적어놓은 것보다 표와 다이어그램이 스키마틱하게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있어빌리티 있어 보입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글만 있으면 지겹잖아. 어떤 사람이 그림 깔끔하게 그려서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줄 때 좋은데 그림 아이디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기계한테 그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 좀 그려봐.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바꿔가지고 내가 좀 할래. 논문 쓸 때는 아이디어 싸움이잖아. 속도 싸움이잖아. 일단 그려봐. 일단 해봐. 내가 취사 선택할 테니 결정은 내가 하는데 너는 많이 그려라. 너는 떡을 썰어라. 무슨 뭐 나는 뭐 글을 쓸 테니 약간 그렇게 해서 많이 그리게 하십시오. 그림 그리는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저쪽 강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relating 해달라는 것도 잘하고요. contrast도 잘하고 relating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탐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픽을 야 비슷한 건 없냐? 이거랑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 없어? 비슷한 개념은 없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물어보면요. 대척되는 걸 뭐야 물어보면 그 개념이 명확해지고 내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가 명징해지고 더 풍부하게 됩니다. significance 너무 좋죠. 제가 논문 지도할 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그래서 네 논문이 뭐가 중요한디? 그거 reject null하고 retain null하고 answer 하는 게 뭐가 중요한디? 누구한테 중요한디? 왜 중요한디? 사실 그거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내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누구한테 왜 중요한지를 못 하는데 토픽이 어떻게 서바이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significance statemen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mplication은 나중에
결론 쪽에서 있는 건데 significant statement of significance가 problem statement만큼 중요한 게 significant statement예요. 근데 그거라면 이 친구는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significance statement를 너무너무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적게 하고 나서 그 프롬프트를 여러 번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거 해, 또 해, 또 해. 그래 많이 한 다음에 그 중에 고르든지 그 중에 뭐 심지어는 기계한테 그 중에 제일 잘 된 거 네가 골라봐봐. 네가 말하고. 그걸 아까 얘기했던 리플렉션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고 네가 골라봐. 네가 이벨리에이트하고 해봐. 그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 뭐가 제일 좋으니? 그거를 하는 게 아까 게임 오브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플리파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복잡하면 스키매틱하게 만들면 힘이 있습니다. 파시모니어스하게 만들면요 힘이 있어요. 둘 다 잘해요 이 친구가. 서머리도 잘하고 뭐예요? articulating 해서 extrapolate도 잘해요. 핵심도 잘 뽑고 뽑은 것으로 말 만드는 것도 잘합니다. 둘 다 잘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review product of servic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약간 우리 이제 뭐 논문을 꼭 졸업 논문은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은 회사에서 쓸 때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뷰하는 크라이테리아에서 이게 왜 좋으냐면 리뷰를 하라 그러면요. 리뷰하는 관점을 보여줘요. 논문을 리뷰를 하라 그러면 논문을 리뷰할 때 무슨 걸 어떤 관점으로 논문을 리뷰해야 될지 알고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리뷰하라 그러면 자동차를 리뷰할 때는 무엇으로 리뷰를 해야 되는지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리뷰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뭘 리뷰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리뷰 크라이테리언을 뽑아야지 리뷰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리뷰 크라이테리언은 그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그레이딩 해봐. 에세이를 그레이딩을 하게 되면 뭘 그레이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리뷰를 해야 되는지. 그걸 뽑아서 우리가 더할 거는 더하고 뽑을 거는 뽑고 해서 이제 나의 논문도 리뷰를 하지만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이나 메저먼트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에이트 퀴즈 진짜로 중요해요. 크리에이트 exam, 크리에이트 item 이런 거 싫어하고 퀴즈, 퀘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따로 우리 여러분들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하시고 싶으면요. 퀴즈라는 용어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쓰는 테스트나 exam 같은 거를 줘요. 테스트나 exam이라 그러면 헷갈려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런 거지 얘가. 퀴즈라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 퀴즈 만들어줘 5개로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오리 없이 만들어줍니다. 롤플레이 시츄에이션 하라는 거 잘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롤플레이를 잘합니다. 너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굉장히 잘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굉장합니다. 프레스 릴리지 여러분들 논문 쓰시고 나면 어디가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블로그 쓰시거나 뭐 할 때 그거 하면 기사 쓰듯이 바꿔줍니다. 내 abstract나 초록 바꿔가지고 그러면 뭐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리서치 랩에서 일을 하게 되면 랩은 발명한 거 전부 다 바깥으로 프레스 릴리즈를 하거든요. 퍼블리시 할 때. 뭐 이거 한 방에 끝나는 거죠. 프레스 릴리즈. 프로포즈 하이파서시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거 2번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인드맵. 왜냐면 그림 그려주는 거 많이 나왔죠. 마인드맵 그려주는 툴이 붙어있기 때문에 마인드맵 그려달라 그러면 너무너무 잘 그려져요. 왜 필요합니까 이게? 내가 좀 알고 싶잖아요. 논문 쓰기 전에, 하이파서시스 세우기 전에 이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얘한테 그려보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얘가 그린 거 평가질 하면 되잖아요. 어디서 평가질이야? 뭐 평가질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얘가 해놓은 걸 우리가 고르고 뭐 보고 뭐 바꾸라 그러고 뭐 그게 훨씬 편하지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인드맵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테이블 형태를 좋아하는데 마인드맵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미믹 같은 경우도 마인드맵의 어떤 일종인 거예요. 이거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뭐냐?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consequence는 뭐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줘 하니까 어떤 마인드맵의 어떤 중요한 한
한 부분처럼 되어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드래프트 팔러시 중요합니다. 교육은 이게 교육학과잖아. 그죠? 정책이 뭐가 되려면 실행을 하려면 정책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팔러시 전공 안 하더라도 팔러시가 돼야지 드래프트가 나와야지. 그래서 지금 팔러시는 뭔데? 그래서 그 팔러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전문가가 되시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p-value가 less than 0.5니까 교수님 이제 그래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싸, 뭐 SM 돌렸는데 뭐 CFI가 이제 0.9이니까 나는 이제 졸업이다. 그렇게 졸업하는 게 아니고 스태티스컬하게 뭐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졸업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어나리시스가 아니고 실제로 그냥 뭐 이게 뭐 현장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는 약해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걸로 바꾸려면 지금은 세상이 어떤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할 때 팔러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개싸움 할 거예요? 가가지고 우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이 뭔데 어떻게 입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B를. 거기까지 가줘야지 이게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다른 이야기고 실제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게 결정은 되지만 아니 그렇게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정책이 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어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쓸 때. 그때 policy는 policy statement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에카데믹 용어랑 다른데 GPT가 최소한 영업 기준으로는 기가 막히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요. 로우 쪽은. 정말로 트레이닝 많이. 그래서 변호사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미국 쪽에. 왜냐하면 이 policy statement를 적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되는 변호사, 법률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드래프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만 명징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뭐, 연구하는 사람이지, 법률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잘 적어주니까, 드래프트에서 이런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래프트는 이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해줘서 세상을 이렇게 실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려면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 싫어요, 좋아요, 뭐 그건 누른다고 뭐 세상이 바뀌는 그건 감상팔이 하는 거고. 아시겠죠? predict future trend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거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더 잘 알지 싶은데 전혀 모르는 분야는 이게 좀 도움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면 그 분야에 대한 트렌드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쓰시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뭐 좀 약한 것 같고 코스트 베니핏 어나리시스 잘합니다. 회사에서 뭘 하실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프로즈 앤 컨스랑 코스트 베니핏 어나리시스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막 회사가 아니니까 뭐예요? 그냥 합시다. 막 이거 하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짜야? 아니 그거 하는 게 공짜냐고. 아니잖아요. 돈 얼마 드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딴 대안보다 이게 코스트 베니핏 어나리시스를 해서 거기까지 가져와야지 먹혀요. 그냥 p-value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라고는 프로페셔널 다큐멘트가 아니지 그러면.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고 어떻게 들고 그러면 예산안에서 다른 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발견을 했어요. 그게 공짜냐고. 익스페리먼트를 뭘 했어요. 애들 잘 고치는 걸 뭐 익스페리먼트를 했어요. 그게 공짜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드는지 어디까지 하려면 어떤 임팩이 있는지 코스트 베니핏 어나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트레이닝을 잘 못 받았잖아요. 회사에서는 이게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데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코스트 베니핏 어나리시스를 트레이닝 어떻게 받아? 박사를 한다 하더라도 못 받지. 회사를 한 10년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취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버짓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돈 따오는 매니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버짓이 그러니까 그랜트를 씌워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그거 해야지 인제
짱자리를 먹는 거예요. 뭐 상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은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득이 있고 회사에 얼마가 들 거냐. 다른 것보다 왜 좋은 건지 아규먼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P 밸류가 아니고. 그거 할 때는 이 애널리시스 트레이닝을 잘 받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랜트 프로포즈를 쓰는 할 때도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가야 돼. 돈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등록금 내고 그냥 졸업 논문 쓰는 게 아니라 프로로 가시려면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아주 전문가가 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보다는 낫더만. 저는 이런 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는 잘하기에 넣어놨어야 할 때. 마케팅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고 이건 너무 두리뭉실해서 마케팅 스트래티지 더 스페시픽하게 놔줘야지 하니까 마케팅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건 아이디어 그냥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테크놀로지 디스크라이브 할 때 잘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테크놀로지를 디스크라이브 해줘. 누구에게 그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쪽으로 디스크라이브 할 거냐. 테크니션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이거를 할 거냐. 내가 테크니션이 했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냐.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술을 고객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냐. 내가 몰라가지고 알려달라는 거냐. 아니면 내 동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거기를 조금 더 articulate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마찬가지고 critically evaluate 해달라 그럴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 쪽으로 하라 그러면 포텐셜한 잠재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줘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critically evaluate 하라는 거에 대충 묻혀가더라도 거기 주면 대부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길래 넘어가고 법률을 설명해 달라는 거 있습니다. 법규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하면요 굉장히 잘해줘요. 우리가 보면 딱딱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희 법안 같은 거 있죠.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이나 정책 같은 거를 가져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그 explain 굉장히 잘합니다. GPT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법하고 메디컬은 작정하고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법 그 의대 쪽도요. 왜 법률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미국은 전부 다 의사만큼 숫자가 라이팅 하는 사람들, 테크니컬 라이팅 하는 사람,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의사, 간호사의 숫자만큼 오른쪽에 빌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의대마다 다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청구하는 사람들, 글 써가지고 돈 받아내는 사람. 내가 이만큼 진료를 했는데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면 다 법률 문서예요. 그 의학 문서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쓰지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닝이 잘 돼 있습니다. Summarize Research Article는 뭐 당연한 거고죠. Budget Plan에서 해달라는 것도 당연한 거 아까 했던 거고. 심지어는 Piece of Art도 해줍니다. 그림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 있죠. 학습이 잘 돼 있는 그림 주고 이 그림하고 다른 그림하고 고호의 뭐랑 비교해줘 그러면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듯이 비교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융합하는 그림이 뭐가 나올까 하면 만들어줘요. 개념적으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림에 대한 피어처를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이 그림은 뭐고 어떤 피어처로 만들어져 있고 저 그림은 뭐고 어떤 피어처로 만들어져 있고 왜냐하면 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아트 같은 경우는 그걸 설명하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아트 피스에 대해서 피어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그린 그림 모르지. 그냥 학습이 안 돼 있는데. scientific concept 해달라는 것도 잘하고 당연하죠. 비즈니스 플레인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당연히 처음에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뭐 드래프트도 잘해주고 ethic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ethical한 디스커션이 기계가 자꾸 바이어스를 준다고 하는데요. ethical한 디스커션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 논문 쓴 거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거 서베이에 돌려가지고 서베이 드래프트 나오잖아요. 야 여기 ethical한 consideration 없냐 좀 잡아줘. 이 문항에 이 서베이 아이템에 혹시 얘가 이걸 인설트 하지 않냐? 혹은 얘가 한국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게 하지 않냐? 혹은 이 문구가 외국인한테 너무 harsh하거나 혹은 discrimination을 유발하지 않냐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실수를 해요. 기계 잘 잡는다고. 그런 potential한 discrimination
컨선 같은 걸 정말 민감하게 잘 잡아요. 자꾸 GPT한테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GPT도 실수를 하지만 사람이 한 실수 너무너무 잘 잡습니다. 그래서 ethic을 쓸 때는 문장이 수려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다른 뇌를 써야지 이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GPT가 잘해요.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드래프트 만들고 나서 특히 우리 같은 거 평가문항 만들고 나서 야 여기 마이너리티 혹시 문제 없냐? 내가 젠더에 대해서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냐? 물어봐야 돼요. 잘 잡습니다. 야 이거는 뽀이들이 좋아하는 거지. 이 표현은 뉴트럴하지 않네. 그런 거 잘 잡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 일을 검증을 할 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서베이 진짜 잘해요. 크리에이트 퀴즈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시험 만드는 거 잘하는데요. 서베이 진짜 잘해요. 제가 다음번에 9월 9일 날 강의는 아예 GPT를 가지고 서베이 디자인하는 거 있죠. 어댑티브하게 디자인 각 잡고 합니다. 하루 한 강의 전체가 서베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GPT로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그래서 논문 쓸 때 서베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데 GPT가 드래프트를 빨리 뽑아주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프롬프트 짜가지고 디자인 서베이를 정교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이거 그냥 흘려 지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에이트 퀴즈 이거 좀 시험을 잘 만들어요. 인터프레이트 데이터 잘합니다. 그냥 데이터 주고가 아니라 설명하라 그러면 해석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해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있습니까?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제가 그랬죠. p-value less than 0.5니까 graduation 할래요가 worst of worst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hypothesis 주고 assumption 주고 하면요. 그거 맞춰서 해석을 해줘요. 이 글이 네 주장이 뭐였구나. 너의 질문이 뭐였구나.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석해 줄게. 컨텍스트를 기가 막히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고 인터프리테이션 하라고 하면요. 잘해요. 그리고 APA 스타일로 맞춰. 다음번 강의가 뭡니까? 우리 9일날 하는 거 여러분들 R에서 한 거 있죠. R에서 뭐 regression table copy and paste 하면 APA 스타일로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APA 스타일로 라이팅 쫙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 프롬프트 이제 좀 그거는 이제 좀 테크니컬한 거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도 유용하죠. 해놓으면 내가 뭐 여러분들이 리서치 디파트먼트에 취직되고 그런 일을 맨날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프롬프트 만들어 놓으면 다 자동화되는 거지. 할 때마다 내가 적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potential implication 이야기했고 솔루션 했고 왜 자꾸 겹치지? 아무튼 자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파워 프롬프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고 이건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 친구가 이 행위 자체를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따로 모아놓고 가셔야지 경쟁력이 있으면 이게 뭘 할 수 있지?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파이나이트예요. 파이나이트인 것 같아. 이게 막 인피니트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대충 잘 쓰는 거 내가 주로 하는 일 위주로 하고 남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으면 옆에 보시면서 왜 이게 중요하다 그러지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리스트만 준다고 PDF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논문 쓸 때 어떤 측면에서 잘한다 그랬지 그걸 잘 기억했다가 노트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거 뭐 외울 거야. 한 두세 번 읽어보면 대충 아는 거지. 그래놓고 쟁여놓고 어때요? 내가 뭐 할 때 꺼내가지고 한번 쭉 보면서 아이디어 가져오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GPT 프롬프팅은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파워 프롬프트 리스트를 만드실 때가 됐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고 잘 되는 거 있죠.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이건 제가 준 거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데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 만들어 가지고 노트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그랬죠. 메가 트렌드인 것 같다고.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진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프롬프팅이. 우리가 프롬프팅 없이는 일을 거의 못한다라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걸 찾고 뽑고 마름질하고 다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설테이션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